자, 이번 시간에는요, 신생물 할 거예요. 신생물은요, 꼭 조직 검사를 하죠. 의무구력제 코딩할 때 조직 검사 결과지를 보고 암의 형태라든지 이 사람이 암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어느 정도 분화되었는지 전부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온콜로지 종양형으로 코딩하든 KCD로 코딩하든 마찬가지로 의무기록지 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네오라는 뜻은요. 우리 네오라는 건 새로 생기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플라즘 얘는요. 증식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존의 조직에 새로 생기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생물 진단만 분류할 때는 조직 검사지를 확인하고 암의 형태학적 분류 및 악성 신생물에 대해서 이온 분류를 해야 됩니다. 신생물은요, 내 몸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조직을 보니까 다 동그라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 얘가 세모로 생긴 거예요. 세모로 생겼어요 라고 통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모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게 세모 형태다. 근데 암의 형태가 뭐라고 하는가, 그것이 형태학적 분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형태학을 몰폴로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한 거를. 그리고 우리가 A에서 Z까지는 이미 진단명에 대해서 KCD 코드를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암의 세포 형태는 얘를 이렇게 뒤에 다 길게 쓸 수 없으니까 M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숫자 4자리를 암세포에 대해서 이름을 어떻게 숫자로 부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암의 성격이 악성인지 전이 됐는지 뭐 암의 형태에 대해서 암의 성격, 행동 양식을 분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얘 세모가 말이죠. 동그라미에 가까운 세모도 있을 것이고 완전 내 조직하고 다른 것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내 조직하고 어떻게 닮았나 라고 또 이 뒤에다가 여기다 숫자를 기호를 하죠. 얘를 뭐라 그래요? 분화도. 나하고 조직이 얼마나 많이 잘 닮았어요 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서 통계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에 발생했는가, 그것을 암세포가 발생한 부위는 C코드로 분류를 했고, 암의 세포 형태는 세포 형태 이름이 뭐고, 그리고 암이 악성이 됐는지 전이가 됐는지 양성인지 내 조직과 얼마나 닮았는지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온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암이 최초 위에서 발생을 했는데 암이 증식을 했어요. 나하고 똑같은 그 자식을 낳아서 12장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원발성인지 2차성인지 전이성인지 똑같은 말이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온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이온 분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볼까요? 메타스테틱 카시노마 전이성 암종이에요. 전이 되었다. 메타스테틱 그럼 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데노스큐마스 타입. 얘는 선평평 타입이에요. 암의 형태가 없대요. 선평평 타입이에요. 그래서 암종이 가서 평평성 세포, 미세 침식성 3세불명 부위. 그러면 얘는요. 뭐가 나오냐면 여기 썼네요. 교과서에 써있네요. M8560/6이 나옵니다. 6이 나왔다는 건 전이 됐다는 얘기죠. 어디서? 메타스테틱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원발성은 3으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제 M 코딩만 여기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C 코드는 여기서는 몰폴로지만 줄 수 있어요. 어디로 간지 모르죠. 상세불명 부위니까. 예를 들어서 메타스테틱 카시노마 암의 형태가
카시노마요. 아데노 스큐마우스 타입 업서비스. 얘가 전이 된 암종인데 선편평성 타입이고 경부에 전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암종에 가서 선편평성 찾으면 M8560/3인데 메타스테이트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얘를 M8560/6으로 바꿔주고 M8560/6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신생물에 가서 우리 그 신생물 3권에 가면요. 이거 기억, 리을, 디귿, 리을 순으로 다 해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신생물도 이렇게 저는 위에다가 신생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신생물의 해박적 부위 이렇게 다 보이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생물, 제가 신생물 그러면 일로 가라는 얘기예요. 신생물 선도로 가서 해박적 부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생물에 가서 자궁에 가서 자궁 경부 그러면 C79.81이 나옵니다. 자, M코드는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신생물이 발생하는 암이 발생한 세포나 구조에 대한 것으로서 조직 검사 지혜에 신생물의 세포 형태에 따라서 기술되어 있어요. 원발성이냐 전이성이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M8 이렇게 써 있다. 얘는 뭐죠? 암의 세포 형태요. 암의 세포 형태. 그 다음에 뒤에는 행동 양식입니다. 행동 양식. 내가 원발성이냐, 암이 원래 자리에 있느냐, 전이 됐느냐. 그 다음에 뒤에는 내 조직하고 얼마나 잘 닮았느냐. 분화도를 하는 겁니다. 암의 형태에서 몰폴로지라고 얘기를 해요. 암 형태를 3권에서 먼저 제일 찾아요. 제1권에는 어때요? 몰폴로지가 그 알파벳 순서로 기술돼 있고 3권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의해서 M800에서 어디까지? M9582까지 다 기술이 돼 있습니다. 암세포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암의 형태학적 분류를 찾아보면 해박적 부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요. 세계보건국에서 보고를 각 나라 보고 통계를 받아보니까 그 암은 늘 그 해박적 부위에 발생하더라라는 통계에 의해서 거기 옆에다가 해박적 부위 코드, C코드를 부여를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헤파토 그러면 우리가 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암을 뭐라 그래요? 엄마라고 돼 있으면 우리 암이라고 생각하죠. 얘는 간종.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아, 얘는 간에서 많이 발생하겠구나. 그래서 해박적 코드를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WHO에서 세계를 통계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C코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데 특별하게 잘 발생되는 부위에 그거를 제시를 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날셀 카시노마. 레날셀 신장세포예요. 그죠? 신장세포. 근데 카시노마. 신장세포 암종인데 어디에? 키드니. 신장에 있대요. 그래서 얘는 암종에 가서 신장세포 하면 얘가 몰폴로지가 M84mm/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C64.9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신장세포에 이게 잘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몰폴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몰폴로지 얘는요 주진단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해박적 분류 얘 해박적 분류 얘가 주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데노카시노마 아드레날 코르티칼 부신피질의 선암종이 있어요. 그래서 선암종에 가서 부신피질 그러면 부신피질의 선암종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M8370/3 C74.0 써놓은 겁니다. 우리 신생물의 형태학적 분류에 가서 해박적 부위가 없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몰폴로지
형태학적 분류를 하고 어디 여기 상건 심생물 여기서 얘를 그 해박적 부위를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박적 부위는 어떻게 찾느냐? 그럼 신생물에 가서 찾는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아데노카시노마 of stomata involving stomata body to anterium 그랬어요. 위의 소만 부위를 포함한 선암종입니다. 그러면 선암종 해박적으로 아데노카시노마 얘는 선암종 얘는 해박적 어디에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몸 신체 해박적 부위를 다 써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몰폴로지만 써놨어요. 그래서 선암종은 M8140/3 쓰고 그 다음에 신생물에 가서 위에 가서 소만 가면 C16.69가 나옵니다. 자, 위 얘를 삼거리에서 찾은 경우 제가 써놨어요. 삼거리에서 그대로 선암종 이렇게 찾습니다. 한글로. 그러면 M8140/3 그 밑에 쭉 보면 해박적 부위가 없어요. 위가 없죠. 그래서 신생물 여기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그 교과서에 적어놨는데 원발성은요. 우리 어디다가 몰폴로지 여기에다가 원발성 줄 거냐 이거 다 적으란 얘기예요. 원발성은 /3을 주고요. 그 다음에 속발성은 /6, 정상 소재는 /2, 그 다음에 양성은 /0, 그 다음에 형태 불명은 /1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주기 전에 해박적 부위가 있고요. 우리 교재 3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부분이 각막이라고 봅시다. 각막. 각막에 돼 있고 각막인데 원발성 /5, /2, /0, /1 그럼 얘가 코드가 C69.1, C79.4, D01.50, D13.4, D37.4 그래서 차트에 내가 의사가 비나인이라고 써놨어. 양성이야. 그럼 각막에 양성이 이 코드를 하는 거고. 프라이머리 사이트라고 돼 있어요. 프라이머리 각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코드로 주는 거고 원발성. 메타스테틱 전이가 됐어요. 그런 말이 있으면 빨리 쓰려니까 안 되네. 그러면 어디를 줍니까? 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인사이트 차트에 의사가 인사이트라고 해놓고 각막을 써놨어요. 그러면 뭘 줍니까? 얘를 주는 거죠. 이렇게 코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이 똑같은 이 해박적 부위가 뭐에 따라서 암은 뭐에 따라서 된다? 행동 양식. 여기가 행동 양식이죠. 여기가 행동 양식이랍니다. 그래서 행동 양식에 의해서 코드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위였으니까 위에 가서 소만부를 찾아서 얘가 전이 부위, 이쪽에 있는 부위를 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 검사 결과지 또는 의사가 신생물이 원발성인지 속발성인지 얘가 원래 제자리에 암이 있는지 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분류를 안 했어. 그래서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몰폴로지에서 제시한 행동 양식으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암종은 모든 신체학 부위에 다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M8140 찾으면 /3입니다. 그럼 아까 신생물에 가서 어떻게 해박적 부위 가서 그 다음에 /3 밑에 있는 이 코드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프로블라스토마 그러면 얘는 신모세포종이에요. 신모세포종인데 이 상태로는 얘가 악성인지 양성인지 몰라요. 원발성인지. 그래서 레프트 풀모너리 좌측폐의 신모세포종입니다. 그래서 신모세포종 그러면 얘가 M8960
C60/3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C64.9가 되어 있어요. 얘 신장 코드죠. 신장 해박적 부위. 신모세포종은 주로 통계학을 보니까 신장에서 많이 발생하더라서 이거를 써놨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네프로블라스토마 하고 뒤에 레프트 풀모너리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C64.9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레프트 풀모너리라고 써 있으니까 신생물에 가서 좌측에 가서 얘가 원발성인지 약성인지 모르죠. 근데 얘가 몰폴러지 뭐라고 돼 있어요? /3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생물에 가서 좌측에 가서 /3 밑에 있는 C34.92를 주는 겁니다. 언제든지 몰폴러지 행동야식은 변경될 수 있어요. 암의 성격에 따라서 해박적 부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3, /6, /0, /2 이 밑에 다 코드가 달랐어요. 그죠? 암은 해박적 코드가 바뀔 수 있어요. 예로 서남종. 근데 아데노카시노마는 M8140/3이에요. 그럼 원래 얘는 주로 원발에서 그 암세포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얘를 /3으로 해놨는데 얘가 앞에다가 의사가 인사이트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얘는요, 서남종은 얘가 뭐로 바뀌어요? 얘 행동량식 /2로 바뀌고 신생물에 가서 /2 밑에 있는 코드로 주는 겁니다. 자, 비나인 바살셀 카시노마 업 아일리드 스킨 눈꺼풀 피부의 양성 기저세포 양적의 세포 암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저세포 암종은 암종에 가서 기저세포 그러면 M800-8090/3이 나옵니다. 근데 앞에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나인 양성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코드도 /0 밑에 있는 코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D 코드가 나오는 거죠. 신생물의 눈꺼풀에 가서 /0 밑에 있는 코드로 주니까 D23.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기재하지 않았어. 악성인지 원발성인지 뭐 기재를 안 했어. 그러면 3권에서 제시된 대로 몰폴로지 그대로 행동양식을 코딩을 하고 의사가 기재했어. 그러면 그 3권에서 찾은 몰폴로지의 행동양식을 바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생물에 대해서 하나의 검사 및 검사 결과 암의 조직세포가 2개가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면 혼합형으로 분류를 하거나 높은 숫자로 분류를 한다. 3권에서 2개의 암세포를 포함하는 그거를 제시한 그대로 그 번호로 코딩하거나 아니면 2개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면 2개로 코딩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제를 들어볼까요? 얘가요, 암을 꺼내보니까요,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암 덩어리를 확 제거를 하지 않고 어때요? 그 주위의 조직이라든지 암 조직을 다 회복 병리학실로 보내죠. 그럼 거기서 뭐 얘기를 해준다면 암세포 형태라든지 전이가 됐다는 림프절로 전이다 그러면 다 뜯어내는 거잖아요. 그 주위에. 근데 암을 꺼내보니까 암세포가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행세포가 나왔고요. 표피 모양 세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암세포 형태로 찾아요.
둘 중 숫자가 높은 걸로 분류해야 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되죠? 우리나라는 암 등록을 해요. 우리나라는 어떤 암이 많고 그 암이 어디에 많이 발생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암세포 형태와 해박적 부위를 코딩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질병 분류해서. 이런 거기에 두 개를 모두 보낼 것이 아니라 둘 중에 숫자가 높은 것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종에 가서 이행세포를 가면 얘가 M8110/3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암종에 가서 표피 모양으로 가면 얘가 뭐로 나오냐면 M8120 8070/3 8070/3으로 나와요. 그래서 높은 걸로 뭘로 코딩해요? 얘로 코딩을 해서 암 등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표평 암종과 선종이 혼합됐어요. 세포 형태에 가가지고 혼합형에 대한 코드가 있으면 혼합형 코드로 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암종에 가서 표평 선암종 가면 M8560/3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해박적 부위 각 한 장기에서 하나의 장기, 위면 위, 12장이면 12장, 하나의 장기에서 암 조직세포가 두 개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각각 분류해요. 아까의 경우는 뭐였죠? 한 장기에서 두 개의 세포가 나오면 높은 거를 주고 한 장기에서 암세포가 발견됐는데 세포 형태가 달라. 그럼 각각 분류한다는 거예요. 자, 말라간트 네오플라즈마 업스토마치, 아데노카시노마, 사잉글링셀 카시노마 그랬어요. 말라간트 네오플라즘 업스토마치 아데노카시노마 얘가 위의 악성 신생물인데 말라간트 그럼 얘는 악성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죠. 암 형태가. 근데 암 형태가요. 선암종이래요. 선암종이 있고 반지세포 암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생물에 가서 선암종은 얘는 M8140/3 암종에 가서 반지세포로 가면 M8490/3 그러니까 3이 나왔으니까 말라간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신생물에 가서 위 그럼 C16.9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과 동의어로요 부정확하게 카시노마가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발 부위와 전이 부위의 암 조직 형태가 같아요. 원발과 전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똑같은 암세포를 하나를 씹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원발 부위와 전이 부위의 암 조직 형태가 같은 경우 원발 부위와 전이 부위에 따라서 행동 양식을 바꿔주고 해박적 부위를 코딩한다. 자, 메타스테틱 아데노카시노마 from 스토마치 to regional lymph node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구역성 림프절로 전이된 선암종입니다. 그래서 C77.2를 주는 겁니다. 왜요? 전이가 메타스테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원발 부위, 전이 부위가 같은 경우에 행동 양식을요 바꾸고 원발 부위 코딩, 전이 부위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생물에 가서 림프, 선, 위 가면 C77.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M8140 선암종인데 전이 됐으니까 슬래시 6으로 주고, 그 다음에 신생물에 가서 C16.9를 주는데 위에서는 뭐였어요? 얘가 원발성이었어요. 그래서 슬래시 3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두 해박적 원발부의 암 조직 형태가 다른 경우, 원발 조직의 암 조직 형태가 다른 경우, 두 해박적 부위 원발 부위에, 그러면 다발성 코드 7, 이거는 다음에 하죠. 뒤로 가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거를 얘기를 할게요. 형태학 용어에서 찾아요. 그래서 암종이면 암종 이렇게 형태학 용어에서 찾아요. 그리고 형태학에서 진단에 명시된 부위를 찾습니다. 세포 형태에서 해박적 부위가 명시되어 있다면, 있는 경우 그냥 세포 형태 코드 M 코드와 해박적 부위 코드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형태학 코드 뭐 암종이면 암종 거기 찾아가지고 해박적 부위 없어요. 그럼 신생물로 가서 해박적 부위를 찾아갖고 형태학에서 제시된 행동 양식에 따라서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의 행동 양식으로 코딩이 결정되는데 의사가 행동 양식을 제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 형태학, 암종, 선암종 이런 데서 제시한 행동 양식으로 코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동 양식에 대해서 해볼까요? 행동 양식에 대해서 해보면 행동 양식은요, 신체 내에서 세포가 그 행동하는 양상으로서 실생물 세포의 활동 상황 및 진행 상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박적 부위에 대해서 신생물의 성질이 1차성이냐, 원발성이냐, 속발성이냐, 제자리, 암이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느냐, 양성이냐, 행태 불명에 따라서 신생물 분류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해박적 부위가 달라졌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행동 양식은 조직 검사 결과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악성 신생물은요,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나눠요. 악성 신생물은 인접한 그 조직으로 전이 돼서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원발성, 1차성이라는 건요, 최초로 암이 생긴 부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속발성은 어디로 내가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암이 원발부에서 전이 된 거를 우리가 속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발성은 슬래시 3, 1차성의 행동 양식으로 주고, 슬래시 6은 속발성 전이 된 걸로 줍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 프라이머리 렉토사이고모드 캔서로 되어 있는데 아데노카시노마로 고치죠. 위드 뮤티플 리버 메타시스 직장 구불 결장의 선암종 전이성 간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암종의 형태학적 분류번호를 찾아보면 M8140/3이에요. 그죠? 그리고 직장 구불은 C19고 그 다음에 간은 C78.7로 신생물에서 간에 가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요? 전이 됐다고 하니까 행동 약식도 슬래시 6으로 바꿔주고 코드도 C78.7 전이 된 걸로 줬습니다. 정상 소재, 인사이트는요, 악성이지만 암은 악성이에요. 근데 그 자리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위 조직으로 침윤되지 않고 기저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피 내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래시는 카시노마 인사이트 또는 논 인플레팅 인트라 에피트리알 논 인베지브 프리 인베지브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용어가 나오면 우리 그 슬래시 2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카시노마 인사이트 서빅스 그러면 자궁 경부의 상피의 암종입니다. 인사이트라는 말이 있으니까 슬래시 2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암종에 가면 M8020 슬래시 3인데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2로 바꿔줘야 돼요. 교재는 3으로 돼 있는데 인사이트니까 M8010/2로 바꿔주고 신생물에 가서 자궁 경부로 가면 C53.9로 주는 겁니다. 자, 슬래시 0, 비나인은요, 양성입니다. 암이 전이되지 않아요. 왜 내성적인 사람이 집 밖을 잘 안 나가죠. 그래서 얘는 집을 지어서 집 밖으로 안 나가요. 피낭을 형성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위 조직으로 퍼지거나
그 다음에 전이되지 않고 발생된 곳에 피낭을 형성해서 재발이 거의 없는 신생물이에요. 근데 요즘 어때요? 재발이 없어도 다 제거를 하죠. 예로 피부로 아데노마 라이트 브레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섬유선종, 그죠? 그래서 얘를 섬유선종에 가면 M9010/0으로 주는 겁니다. 나와 있어요. 근데 얘가 유방이 우측이잖아요. 그래서 /0 밑에 주니까 D24.00으로 주는데 KCD 계정으로요. 유방은 우측, 좌측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D24.90으로 바꿔야 됩니다. D24.90. 그 다음에 이제 /1. 얘는요, 악성인지 양성인지가 몰라요. 신생물을 발견할 때 행동 양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이 어떤 상황으로 갈지, 암이 최초로 발생해서 양성으로 갈지, 악성으로 갈지, 전이 될지, 정상적으로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1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악성 신생물로 거의 변해요. 그래서 튜마, 네오플라즈,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죠. 자, 예제를 보면요. 엠브리오마 업 테스티스 그랬어요? 고안의 배아종이래요. 그러면 얘 신생물에 가서 고안을 선택하고 행동 양식이 /1인 거를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9. 얘는요, 악성인지, 원발부인지, 속발부인지, 악성인지, 양성인지 모를 때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박적에 따른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C00서부터 이제 쭉 다 할 건데, 악성, 양성, 상핀의 분류 안에서 해박적 부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에서는 원발 부위, 2차 부위에 따라서 분류가 돼요. 그래서 C00에서 C75를 보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할게요. 그래서 의무기록제 림프노드는요, 전이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림프노드를 제외하고 원발인지 전이인지 명시가 없으면 뭐로 분류한다? 원발로 분류한다. 림프노드는 제외하고 림프에 이미 있다 그러면 이미 그건 다 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발인지 전인지 명시 없으면 원발로 분류를 하고요. 림프노드를 빼고 원발인지 속발인지 의사가 안 쓴 경우 원발로 간주한다. 근데 속발로 간주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뇌는요, 원발에서 발생할 수 없습니다. 뇌암은. 그래서 전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원발인지 속발인지 명시되는 거 없으면 뭐로 해라? 원발로 간주한다. 그리고 림프노드는 어떻다? 전부 속발이다. 프라이머리 림프노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빼고, 프라이머리가 원발성이죠. 그죠? 암이 최초로 발생한 부분이 림프노드라고 기재되지 않는 경우 림프노드는 다 전이성으로 본다는 거죠. 전이했다라고 보는 거죠. 신생물이 두 곳에서 발생했지만 원발 부위를 알 수 없으며 발생한 부위가 인접해 있는 걸 점팔로 분류한다. 인접하게 중복 신생물이 발생하고 원발 부위를 모를 경우에 중복이란 오버래핑이라는요, 암이 침습한 장소가 연속적인 것을 의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가 있어요. 이게 위인데 여기 이제 식도였어요. 그리고 얘는요, 분문이에요. 우리가 분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위체라고 얘기를 하죠. 바디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유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12지장과 위의 사이를. 여기서 발생하고 암이 발생하고 암이 발생하고 암이 발생 따로따로 코딩을 하면 돼요. 근데 분문의 경계선 여기에 암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바로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분문으로 코딩할 거냐 위체로 코딩하기가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위 코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 코드는 C16으로 코딩을 하니까 인접해서 나는 중복해서 모르겠다. 그래서 무조건 점팔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3단위 항목 내에 둘 이상의 연속 부위가 중복되고 1차 부위를 알 수 없는 신생물이 특별하게 지정되지 않으면 어때요? 점팔로 분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벌 부위를 알아요. 얘가 식도에 발생했고요. 얘도 위체에 발생해서 얘 각각 코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denocardinoma of rectum involving an anal gland 그랬어요. 항문관을 포함한 직장의 선암적입니다. 그러면 adenocardinoma rectum 선암적에 가서 직장을 주면 C20이죠. 그리고 adenocardinoma of anal gland 그러면 C21.1이에요. 근데 직장과 항문은요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변이 나오는 여기가 항문이죠. 바로 위에 직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이 어디서 발생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얘는요 C20, C21.1 이렇게 각각 분류하지 않고 C21.8로 주는 겁니다. 우리 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denocardinoma of stomach involving virus and body 그랬어요. 뭐래요? 유문과 몸통 체부를 포함한 위의 선암종입니다. 그러면 선암종에 가서 가면 M8140/10 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생물에 가서 위에 유문을 가면 C16.49가 나와요. 유문은. 그리고 신생물에서 위 체부를 가면요 C16.29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를 둘 중에 뭐로 줄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그 C16.8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다음에 점파를 먼저 설명하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복 병변이 많이 세계 보건기구에서 각 나라의 의무기록 그 통계를 받아보니까 중복 병변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에 대해서 WHO에서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정해서 다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C20.08 혀 같은 경우도요. 이게 혀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뭐 쓴맛, 단맛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혀의 앞부분이냐 뒷부분이냐 근데 중앙에 이게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어디에 줄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혀의 중복변은 C02.8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C15.8 식도도 세 군데로 나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얘도 예를 들어서 식도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C26.8까지 나눠놨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시노마 업 바이러스 업 스토마치 and duodenum primary site unknown 이렇게 썼어요. 의사가 이렇게 차트에 의무기록지에 환자 의무기록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원발 부위를 모르는 위의 유문과 12장 암종이래요. 그러면 암종에 가서 찾으면 M8010/3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생물에 가서 위 유문을 가면 C16.49가 나와요. 신생물에 가서 12장을 가면 C17.0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코드가 다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줘야 돼요? 어디 부위입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부위예요. 여기 부위. 얘는 얘는 유문이고 얘는 지금 12장이잖아요. 어떻게 줘야 될 거냐. 그래서
얘를 C15에서 C26.1에서 분류할 수 없는 소화기 악성 신생물은 C26.8로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8차 개정 내용이 있어요. C16.0에서 C16.9까지 5단위 분류를 악성 종양의 진행전으로 표기해서 0은 족이다, 암이 족이다. 그 다음에 1은 진행형이다. 그 다음에 9는 상세불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드밴스드, 이제 이거 알았으니까 예제를 써보죠. 위 유문의 질행성 암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암종에 가서 M8010/3을 주고 신생물에 가서 위에 유문에 가서 진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진행형 5단위 1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C16.42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3건에서 찾으면 C16.4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1은 1건 가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점파를 이렇게 WH에서 분류한 거를 제가 해놨어요. 자, 신생물 발생 부위가요, 인접해요. 인접해 있으면서 원발 부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정된 분류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지정된 분류 번호 그대로 코딩하면 됩니다. WHO에서. 근데 지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임의적으로 C.8을 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시노마 업적션 렉토사이고모드. 렉토사이고모드는 직장 구불 결장이죠. 그래서 직장 구불 결장 이행부에 암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종은 M8010/3에 가고 신생물에 가서 직장 구불 이행부 그러면 코드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WH에서 보니까 발생 빈도도 높고 공통적이더라. 그러면 코드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식도와 위 이행부의 암종이에요. 그래서 신생물에 가서 위 식도의 이행부를 찾으면 C16.09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었으면 중복 부위도 지정된 부위로 코드를 분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부위에 발생한 신생물에 대해서 원발과 속발을 모두 아는 경우 각각 분류한다. 원발, 속발을 다 아니까 다 분류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시큐마우셀, 카시노마업, 트랜스버스 콜론, 메타스태틱, 디센딩 콜론. 그래서 트랜스버스 콜론, 횡행 결장에서 메타스틱, 전이 된 디센딩 콜론, 하행 결장의 평활 근육종입니다. 그러면 얘는 암 형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행동 양식만 바꿔주면 돼요. 원발 거, 속발 거. 그래서 얘를 M8890/3 주고 M8890/6 주고 그 다음에 신생물에 가서 장, 대결장, 하행, 횡행결장 원발 부위는 C18.4를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신생물 장, 대결장, 하행, 전이 그러면 C78.5를 주는 겁니다. 해박적 부위 한 장기에서요. 신생물 발생 부위가 인접하게 발생하지 않은 경우 0.9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제를 볼까요? 자이언트 셀 카시노마, 거대 세포 암종이에요. upper lobe and lower lobe, 상엽과 하엽의 거대 세포 암종입니다.
얘가 아까 폐 그림 그렸는데 얘가 어퍼 롭하고요, 로우 롭이에요. 얘를 자상엽을 본다면 얘는 어퍼 롭이죠. 상엽이에요. 레프트. 얘는 LLL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거대 세포 함정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겼어요. 근데 누가 원발인지 몰라요. 그래서 0.9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요, 암종에 가서 거대 세포 그렇게 주면 얘가 M8031/3이 나와요. 그리고 신생물에 가서 폐에 가서 상엽을 주면요, 신생물에 가서 폐를 주면요, C34.91이 나옵니다. 근데 신생물에 가서 하엽을 주면 C34.939가 나와요. 우리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C34.0에서 C34.9까지는 악성의 종양 위치를 분류해서 5단위 세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애울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바뀐 부분을 얘기하니까 어때요? 3권에 가서 반드시 1권을 확인해 갖고 1권의 준칙을 제가 해석을 해줬으니까 분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카시노마 라이트 어퍼 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엽의 암종이죠. 그러면 암종에 가서 M8110/3 주고 신생물에서 폐, 상엽, 우측 주면 C34.10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0.9에 대해서 지금 예제가 없죠. 0.9에 대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데노카시노마 of head and tail of pancreas. 췌장의 두부와 끝부분에 아데노카시노마가 있어요. 췌장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 부분과 끝부분에 얘가 선암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가 원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0.9를 주는 겁니다. 해박적 부위 코드 0.9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물에 가서 췌장에 가서 두부 이 헤드를 주면 C25.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생물에 가서 췌장에 가서 미부 끝부분을 주면 C25.2가 나와요. 둘 중에 어느 걸 원발로 줄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코드는 하나를 부여해야 되니까 얘를 C25.9로 코딩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신생물이 발생한 부위가 재발을 했어요. 그러면 재발한 부위를 원발 부위로 주고요. 재발한 악생 부위를 U99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가 있죠. 레커런트 렉탈 캔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재발을 했어요. 직장암에 재발을 했어요. 그러면 암종에 가서 직장을 주고 그러면 C20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암종에 가서 주면 M8110/3이 나오죠. 캔서와 암종을 같이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 신생물에 가서 직장 그럼 C20이 나오고요. 그냥 무조건 U99를 주세요. 얘는 암이 재발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토픽이라는 건 원래 자리에 벗어난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원래 자리에 벗어난 것. 그래서 정상적인 위치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소성 조직의 암은요, 발생 부위인 상세불명 0.9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토픽 말라간트 메타스틱 하지 말고요. 말라간트로 바꾸죠. 말라간트 테라토마 오바일 그랬어요. 이소성, 악성, 난소, 기용적입니다. 그래서 신생물에 가서 난소 주면 C56.9가 나오고요.
기형종에서 난소를 가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M809080/3을 주면 됩니다. 자, C76에서 C80 항목 할게요. 원발 부위에 명백한 표시가 없거나 원발 부위에 언급이 없거나 파종성, 분산된, 확산된 것으로 언급한 것에 대한 악성 신생물을 얘기를 하는데 신생물이 인접한 부위에 발생했지만 원발 부위를 몰라요. 그러면 C76으로 분류를 한다. 예를 들어서 아데노카시노마 of intrathoracis 흉곽 내의 선암종입니다. 그럼 신생물에 가서 흉곽 내에 그러면 C76.2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예를 들면 확실하겠네요. 베스코렉탈 카시노마. 얘가요, 얘 직장 방광이죠. 직장 방광에 뭐죠? 암종이 있어요. 그러면 원발 부위가 직장인지 암종인지 몰라요. 그러면 C76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암종에 가서 신생물을 그러면 M8010/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생물에 가서 직장 방광하면 C76.1로 교재가 되는데 C76.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이에 대해서 할 거예요. 원발 부위 암이 인접한 다른 장기로 옮겨갔어요. 시집을 갔어요. 그런 걸 우리가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항상 악성입니다. 양성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C77은 림프절 전이, C78은 호흡이나 소화기기 전이, 그 다음에 C79는 기타 부위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이를 의미하는 용어는 외우셔야 됩니다. 메타스테틱, 익스텐드 투 뭐뭐로 확장되다, 세컨드리 2차성이다, 스프레드 투 뭐뭐로 퍼지다, 스카티드 산발적이다, 스프레드 확산하다, 인플레이티드 침윤되다, 디스메이티드 파종되다. 근데 원발 부위와 전이 부위가 기술되는 걸 각각 분류하면 됩니다. 피브로사코로마 섬유육정이 유레터 요간에 익스텐드 투 블라더 방광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뒤에 방광으로 확장을 해줬죠? 그러면 섬유육정에 가면 M8810/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생물에 가서 요간을 주면 원발 부위니까 C66.으로 나뉘는데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C66.9로 줘야 됩니다. 교과서하고 좀 다르죠? 1이 아니라 C6.9로 주고요. 그 다음에 신생물에 가서 방광 전이 부위 /U 부위에 있는 거를 주면 C79.1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의무기록지예요. from 원발 부위 to 전이 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 얘는 원발 부위 코딩하고 전이 부위 코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데노카시노마 from 스토마치 to small intestina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선암종인데 위에서 소장으로 얘가 전이를 했어요. 그러면 선암종 그러면 M8140/3 신생물에 가서 위 주면 C16.99입니다. 그 다음에 신생물에 가서 장, 소 그러면 C78.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프롬과 뒤에 원발 부위, 해박적 부위만 적혔어요. 얘는 전이 부위 없다는 거죠. 투 부위가 적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발 부위만 기술하면 됩니다. Inflating duct carcinoma from breast, 침윤성 관상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빨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스톱해놓고 가서 찾으세요. 모두 참고해서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암종에 가서 덕트, 침윤성 관암종이라니까 암종에 가서 관, 침윤성 M8500/3 주고요. 신생물에 가서 유방하면 C50.99가 나옵니다. 근데 투, 전이 부위만 나왔어요. 원발 부위를 몰라요. 전이 부위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데노카시노마 투 브론커스, 기관지의 선암종 돼 있어요. 그러면 선암종에 가면 M8140/3인데 뭐로 바꿔요? M8140/6으로 바꾸고 기관지가 선암종으로 돼 있으니까 원발 부위 명시가 없으면 어때요? 공식이죠. C80.0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생물에 가서 기관지 가서 C78.09로 주면 됩니다. 자, 원발인지 전인대인지 그 부위 명시가 없고, 그 다음에 캔서 NOS, 카시노마 NOS, 말라간트 NOS, 뭐 말라간트 카객제 NOS는 모두 다 C80.0으로 분류를 합니다. 원발 부위는 모르는데요. 카시노마 이렇게 형태학만 분류돼 있어요. 해박적 부위 기술 안 됐어요. 그러면 C80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말라간트 카객자, 얘가 영양상, 카객자는 영양 상태가 불량한 거죠. 암 환자죠, 대부분. 그래서 네오플라즈마는 M800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해박적 부위가 없죠. 원발 부위 명시가 없으니까 C80.0을 주는 겁니다. 자, 원발 부위를 모르고 무조건 암의 형태만 기술되어 있다. 그럼 무조건 C80.0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카시노마토시스, 암종증 써 있어요. 해박적 부위 없죠. 그래서 M800-3 하고 C80.0을 주는 겁니다. 근데 원발 부위나 전이 부위를 의무교에서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몰폴로지에서 해박적 코드가 있는 거 형태학 코드와 해박적 코드 코딩한다. 앞에서 얘기했어요. 레티노블라스토마, 망막모세포종. 얘는 눈에서 발생하겠네요. 근데 얘가 망막모세포종 했더니 M9010/0입니다. 양성인 경우예요. 그러면 신생물에 가서 얘 D31점 코드를 주면 되는 거죠. 해박적 부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암의 세포 형태의 해박적 코드가 있는 경우는 그 해박적 부위에서 잘 발생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리고 전유 부위가 예를 들어서 2군데 이상이다. 그럼 각각 코딩하시면 됩니다. 메타스틱 멜라노마 of lung and liver 이렇게 돼 있어요. 멜라노마 그러면 흑색종이죠. of lung and liver 폐와 간의 메타스틱 멜라노마 전이성 흑색종이에요. 흑색종은 M8710/3인데 얘가 M8720/6으로 바꿔주고 전이 부위가 2군데니까 신생물에서 간/6점은 C78.7, 신생물에서 폐/6점은 C78.09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됩니다. 자, 림프노드, 림프절에 그 발생한 신생물은요 모두 전이성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77로 주는데 프라이머리 림프노드 이렇게 림프노드가 원발이에요. 이렇게 기술하지 않는 한 모두 다 전이로 간주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림프노드 전이는 C77로 정해 놓았어요. 말라간트 사이로마 인트라소락시스 림프노드 흉곽내 림프절의 악성 가슴 샘종입니다. 그러면 얘는 흉선종에 가서 M8580/3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얘를 흉곽내 림프절의 악성 가슴 생종이라고 그랬는데 얘가 프라이머리라는 림프노드라는 게 없잖아요. 가슴 샘종의 림프노드가 얘가 악성이니까 신생물 림프선 흉곽 그래서 C77.1로 주는 겁니다. 전이성 부위가 아닌 경우 모두 원발로 코딩해야 돼요. 근데 전이성으로 이거 외에는 원발 전이 기술 안 된 경우에 원발로 기술하는데 그 전이성으로 간주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레인, 뇌, 그 다음에 뇌막, 그 다음에 본, 뼈, 그 다음에 풀무라, 흉막, 그 다음에 복막에 암이 발견됐다, 림프절에 발견됐다, 척수부에 발견됐다, 폐에 발견했다, 횡격막, 디아파라그람, 그 다음에 뭐 심장, 간, 메디아스튬, 종격에 발생했다. 이거 전부 다 암이 전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코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8차 개정에 변경된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수강생 그 노트에 넣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80에서 C96은 중요한 것을 이제 얘기해 보면 우리가 7차 개정에서 예전에는 림프 및 조혈 관련 신생물이 C81에서 C85 코드에는요. 림프종이 발생한 부위에 대해서 5단위 분류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3권에서 림프종이 발생한 해박적 부위가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본 가서 확인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제를 보면 폴리큘라 림프노드 그레이드 2등급 업스프레인 비장의 소포성 림프절 2등급이에요. 그러면 일권 림프절 조혈관을 악성 신생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림프종에 가서 소포성 그럼 C82.9가 나옵니다. 근데 일권 가서 그 림프절 및 조혈 관련 신생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일권에 가서 C82.9 코드에 가서 그러면 5단위 세분류는 어떻게 돼 있어요? C82.9를 가볼까요? C80.9 상세불명의 소포성 림프절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잠깐만요. 예전에는 이거를 그 해박적 부위를 다 분류를 했었네요. 분류를 했었는데 C80.2.96으로 주는 게 아니라 C82.9로 줘야 됩니다. 이번에 8차 개정은 다시. 비장의 소포성 림프종 2등급은요. 림프종에 가서 소포성 하면 C82.9로 주시면 됩니다. 네. 비장이라는 그 해박적 부위를 예전에는 줬었는데 예전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7차 개정에서는 5단위 분류를 해야 된다. 림프종에 발생한 부부에서. 근데 그래서 반드시 일권 가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를 안 하고 그냥 해박적 부위를 분류를 안 했습니다. 림프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추럴 킬러. 요즘 내추럴 킬러라는 말 많이 나오죠. 내추럴 킬러 세포 림프종은 림프 조직에서 발생하는 T세포 및 NK세포의 림프종으로 상기도, 위장관, 구개, 코, 피부에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C86으로 개정하였다라고 7차 개정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8차 개정에서는 내추럴 킬러 NK세포 림프종은요. 비강, 간, 비장, 피하 지방 등 혈관 모세포성, 모세포성으로 나누어서 C86으로 분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파토스플린 T셀 림포마, 그래서 간, 비장, T세포 림프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종에 가서 T세포, 간, 비장에 그러면 C86.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큐트 림포마, 어큐트 림포사이트 류케미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AL이라고 그러죠. 이거 교재에 림포 얘를 약어로 뭐라요? AL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얘를 AM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급성 림프구설 백혈병이 있어요. 그럼 백혈병에 가서 림프구설에서 급성 그러면 C91.08이 나옵니다. 그리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이거는요. 백혈병에 가서 골수성 급성하면 C92.08이 나옵니다. 자, 림프 및 조혈 관련 신생물이 다른 해박적 부위로 전이됐어요. 그럼 전이 부위로 분류를 합니다. 림프 코드 1개, 조혈 관련 코드 1개 분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스몰셀, 베타셀, 림포마, 위드, 리버, 메타시스, 간에 전이된 소세포, 비세포 림프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림프종에 가서 소세포 가서 베타세포 그러면 C83.0이 나와요. 그리고 신생물에 가서 간,
전이 된 슬래시 6 밑에 있는 건 C78.7을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C97이 있어요. 신생물이요. 여러 군데 발생했어요. 그러면 원발성암이 여러 군데 발생했어요. 어느 부위로 주진단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물론 원발 부위는 모두 코딩을 하지만 치료 부위가 명시가 없는 경우에 C97을 주진단으로 코딩을 하여 주는 겁니다. 만약에 치료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을 주진단으로 주는 거예요. 원발성 암이 여러 군데 발생할 때 뭐로 준다? C97로 코딩한다. 그래서 스큐마 셀 카시노마 서비칼 업 이소파가스 어퍼 롭 앤 서빅스 그랬어요. 식도 폐 상염 및 자궁 경부의 편평세포 암종이래요. 그러면 암종이 가서 편평세포 가서요. M8890/3을 주고요. 신생물에 가서 다발성 독립된 원발 부위 그럼 C97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생물에 가서 식도 경부에 가면 C15.0, 신생물에 가서 폐 상엽 가면 C34.19, 그 다음에 신생물에 가서 자궁 경부 가면 C53.9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료 부위가 명시된 경우는 C97은 주진단이 될 수가 없어요. 자, D00에서 D09. 상피내 신생물은요, 세포의 가장 바깥층에 위치하는 상피 안에서만 암세포가 한정되어 있고 침윤이나 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기록지에 인사이트, 인베이지브, 프리 인베이지브, 논 임플란티드, 인트라 에피투리알, 프리 임플란테이션, 인사이트라고 기재되어 있는 행동 양식은 /2고 D00에서 D09로 분류를 합니다. 예제 서비칼 인트라피랄 카시노마 그랬어요.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입니다. 그러면 얘가 암종 가면 M8010/3인데 정상 소되니까 /2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2 밑에 있는 신생물에 가서 경부 자궁에 가서 상피내 가면 D06.9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이형성과 침습성 사이의 형태학적 변화가 정상 소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피 안에 발생하니까 이제 우리 경부, 외음부, 전립선, 질 이런 곳에 주로 발생을 하며 분화도 1, 2등급은 그 원래 해박적 부위로 코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궁 경부, 자궁 쪽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피 안에 주로 발생하는 경부암, 뭐 이런 거, CIN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CIN, 상피 신생물 분화도, 제가 아까 분화도 얘기했었어요. 앞에 분화도란 내 조직과 얼마나 닮았냐 그걸 나타내는 건데 CIN 3등급은 D00에서 D09로 분류하고 그리고 원래 그 1, 2등급은 원래 해박적 부위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의무기록지 세포 결과지에 CIS, 카시노마 인사이트, 상피내 암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상피내에 발생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경부 외음부라든지 뭐 전립선이라든지 질 이래 주로 발생할 수 있어요. CIN도 그렇죠. 해박적 부위에 발생할 수 있죠. 서비칼 인트라 에피투리얼 네오플라즈마, 자궁목의 상피내 신생물 3등급. 그 다음에 하이트 그레이트 서버 디스플레이자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데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CIS, CIN 3등급, 그 다음에 하이 그레이드 SIL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D10에서 36 양성 신생물은요 피낭이나 피막을 형성하고 전이와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어셀 튜머 업 서브 만디블라 아래턱에 투명세포 종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양에 가서 투명세포 그러면 M8005/3입니다. 근데 얘를 뭐로 바꿔줘요? /0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해박적 부위도 그렇게 찾아야 되죠. 그래서 신생물에 가서 림프선 아래턱에 그리고 /0에 있는 거로 주니까 D36.0이 나오는 겁니다. D37에서 38 행동양식 미상, 진성적혈구, 그 다음에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골수 섬유증 이런 것들은
악성 신생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동 양식을 /3 형태로 재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3권 차주는 1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생물과 관련된 제코드. 과거에 내가 암을 앓은 과거력이 있으면 제코드로 부여하고 개인 과거력은 제85, 가족력은 제80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경과기록지, 신체조사기록지, 간호기록지에 과거력, 가족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력과 가족력 이런 거를 뭐로 찾는다? 병력으로 찾는다. 그래서 기억 니귿 리을에서 우리 병력에 가서 찾습니다. 병력에 가서 여기서 개인위생 분량 그 밑에는 뭐예요? 개인력이고 그 위는 가족력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암을 그러니까 예제를 볼까요? I had a rectum carcinoma state post 3 years ago. 3년 전 직장 암종 수술을 한 상태예요. 그럼 병력에 가서 악성 신생물 소화기관 그러면 제85.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암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재발도 없고 재발 전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치료받은 암에 대해서는 제코드로 부여하고요. 현재 질병에 대해서 부여를 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충수염이고 과거의 위암이었어. 그럼 과거의 위암은 제코드 주고 현재 질병 코드를 하나로 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had a gastric cancer state post 2 years ago, no recurrence, calculus bile duct with cholangitis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년 전 위암 수술을 한 상태고 당간염을 동반한 당간 결석이 있대요. 그러면 뭐로 찾아요? 병력에 가서 악성 신생물 소화기관 그러면 제85.0이 나오고 담관염에 가서 결석을 동반한 그러면 제80.30을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암을 치료받은 이후에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암 재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내원했어요. 그래도 우린 제코드를 줄 수 있어요. 완치되었다면 제코드만 분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완치를 알 수 없다 그러면 C코드로 제코드와 함께 분류를 하는 거죠. Admitted for intravenous administration, anti-cancer chemotherapy, previous radical total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이전의 위암으로요. 근치위 절제술 상태로 항암제 정맥내를 투여하기 위해서 입원했습니다. 위암 완치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제코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생물에 가서 위, 그 다음에 가면 C16.9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학요법에 가서 암을 주면 Z51.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Z51.0은 방사선 치료요법이고요. Z51.1은 약물 치료고요.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follow up examination of thyroid carcinoma, no recurrence, radiotherapy state post. 갑상선 암에 대한 추적 검사를 했고 재발 없으면서 방사선 치료한 상태예요. 그러면 no recurrence 말을 보면 병력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사에 가서 추적 검사, 악성 신생물 그러면 Z08.1이 나오고요. 병력에 가서 악성 신생물 가면 갑상선 부위 없어요. 그러면 명시된 부위라고 써진 그 코드로 주시면 됩니다. Z85.8. 그 다음에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절제술을 받거나 암 치료 환자 상태가 회복기에 있거나 암 발견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코드를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Admit for oophosalpingectomy for prophylaxis of breast and ovarian cancer. 유방암과 난소암을 예방해서 난소난간 절제술에서 입원을 했어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에 가서 예방적 악성 신생물에 관련된 위험 인자에 대한 것 그럼 제40.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가 또 있죠. 스크린 테스트 for liver cancer. 간암에 대한 선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럼 선별에 가서 신생물 명시된 부위 그러면 제12.8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분류지칙. 우리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해박적 부위에 이렇게 샵 표시가 있어요. 해박적 부위에 암세포 형태가 뭐였어요? 편평상피. 그 다음에
표피양, 그 다음에 유두종. 그런 암은 우리 뭐로 준다? 피부 악성 신생물로 준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 에피더모이드 카시노마 어백 그랬어요. 등의 표피양 암종입니다. 그러면 등이라는 해박적 부위를 주는 게 아니라 등의 피부에 코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종에 가면 M8070/3이 나와요. 근데 신생물에 가서 등을 가면 C76.7인데 얘는 표피양 암종이나 평평산피는 피부에 발생하기 때문에 피부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3 피부로 신생물에 가서 피부 어디에 있는 피부? 등에 있는 피부. 그러면 C44.5로 코딩을 하라는 겁니다. 스큐마우셀 카시노마 깔프 종아리의 편평세포 암종이죠. 그래서 신생물에 가서 종아리 NEC 그러면 C76.5가 나오는데 신생물에 가서 피부에 가서 장단지 그러면 C44.7을 주라는 겁니다. 유두종도 마찬가지죠. 파필로마 업 뉴 그랬어요. 무릎의 유두종입니다. 그러면 유두종에 가서 찾으면 M8050/3이에요. 그래서 신생물에 가서 피부 무릎 가면 /0인대로 주면 얘가 코드가 D23.7이 나옵니다. 자, 육종이면요. 이런 표시가 있는데 육종이에요. 해박적 부위를 갔더니 육종이에요. 그러면 뭐로 준다? 결합 조직으로 준다. 결합 조직. 피부로 사크로마 업 핸드 손에 섬유 육종이 있습니다. 그럼 신생물에 가서 손 가봤더니 NEC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신생물에 가서 결합 조직에 가서 어디 부위 손 부위 이렇게 해서 C49.1로 코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표시 앞에서 했어요. 이 표시가 있는 해박적 부위에 이렇게 손 이렇게 해박적 부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전이로 코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암세포 형태가 뼈에 생기진 암종 조건이 있죠. 그렇게 줘야 되는 암종 또는 선암종은 뼈에 생길 수가 없어요. 뼈에 생길 수가 없는데 원발 이 표시가 있으면 전이 된 것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뼈에 생기지 않는 암종, 선암종이면서 해박적 부위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뭐로 준다? 전이로 준다. /6으로 코딩한다. 아데노카시노마 어코스토 바테브랄 늑골 척추의 선암종입니다. 그러면 선암종은 M8140/3이죠. 근데 늑골에 생겼어요. 늑골 척추 뼈죠. 그래서 신생물에 가서 척추 그럼 /3은 C41.입니다. 근데 얘는 전이 됐다니까 C79.5로 주는 겁니다. 근데 7차 개정에서는 50으로 돼 있는데요. 79.5로 주는 겁니다. 8차 개정은. 그 다음에 원발 부위로 완치됐어요. 아까 했었죠. 그리고 암이 전이된 부위가 있는 경우는 원발 부위는 제 코드로 주고요. 그 다음에 전이 부위는 주진단으로 코딩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스태틱 캔서 이소파거스 포스트 토탈 가스트렉토미 스테이터스 due to cancer.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얘는 악성 신생물로 인해서 위절제수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경우 코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서에 가면 M800/3이 나오고요. 신생물에 가서 식도 그래갖고 /6인 거를 주면 C78.8
8이 아니라 88입니다. 8차 개정은. 그 다음에 병력에 가서 악성신생물 소화기계 그러면 제85.0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밑에 이런 문구가 더 써줘야 되네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 No recurrent at primary cell.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생물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혈액 및 조혈계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